안녕하십니까. 특별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진행의 김국희입니다. CNN 우리 케이블 TV에서는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시정 전반 계획과 주요 현안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동두천시는 미군 기지 반환과 특별법 제정 등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삶의 질이 최고인 행복한 두드림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초청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민선 5기가 어느덧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꽤 오랜 시간이지만 또 시민 행복을 위해서 동분서도 바쁘셨을 텐데요. 예. 2011년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올해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우리 동두천을 새롭게 탈출하는 원년을 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 동두천이 피해받고 온 지역을 2011년도부터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원년을 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최대한 서비스를 공무원들이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년을 삼아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산악 레포츠의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발돋움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상을 더 멀리, 꿈을 더 크게 가져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을 이루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 미군 기지가 하루빨리 반환이 돼야 또 시민 경제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예. 반환 일정 또 그리고 기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글쎄, 저희들이 동두천이 답답한 것이 뭐냐면 기지 반환 일정이 정확치 않다. 네. 사실 저희들이 미군 반환 기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언제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이 확정되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동두천이 애로점이 지금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동두천 시 면적의 42%가 미국 공유지입니다. 네. 미국 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이 68%인데 그것도 다 제한하면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적다. 그럼 과연 동두천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또 미군 반환 공유지도 우리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나름대로 이미 반환된 기지, 뭐 님불 기지 같은 데는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에 오기로 결정을 했고, 네. 또 진볼수 훈련장 같은 데도 많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 산림 1등급지라든가 경사도 25도 등에 묶여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군 기지를 언제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국가의 확실한 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네. 동두천의 숨통이 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미군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또 총리실의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국가는 안타깝게도 특별법을 만들어질 의사가 없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특별법상에 가장 주안점의 문제가 되는 것이 특별 회계 규정을 둬서 네. 매각 대금의 30%를 동두천에 지원을 해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방부가 7천억 중에 30% 2천억을 동두천시에 주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제가 그러면 그 미군 기지를 반환했을 때 동두천 시장이 공원으로 다 묶어버리겠다. 네. 팔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사실 그런 경지에서 국무총리실의 기지지원 사업단에서 동두천을 찾아왔고, 네. 또 그것을 경비로 해서 지난번 김황식 총리를 독대를 해가지고 네. 또 동두천 지원 TF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동두천의 앞으로 가는 커다란 희망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실 TF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총리실 TF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네. 저희들도 이제 수차례 실무선들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총무 기지지원 사업단의 부단장님과 또 거기 팀장과 팀원들이 동두천을 방문을 했어요. 또 저희가 국무총리실에 18가지 사업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와서 브리핑을 해 주셨고, 그 브리핑 내용에 보면은
사실 지방교부세 산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군 부대 그 병사들과 네. 미군 가족들이 동두천에 많이 살지만 그분들이 지방교부세 인원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18가지 문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런 진행 상황을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 챙기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TF팀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동두천의 아픔이 국무총리실에서의 아픔이 똑같이 됐다. 그런 데서 희망을 갖고 있고 네. 또 그 TF팀이 잘 운영되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동두천 태스크포스 팀에서 또 18가지 사안이 진행 중이라고요. 예. 저 동두천이 이제 특별법 대안으로 태스크포스 팀에게 18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사실 18가지 사항이 그 여러 가지 법에 걸려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던 거고 네. 이것이 된다 그러면 특별법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사실 이런 데 보면 뭐 유엔 평화대학을 동두천 지역에다가 하나 해달라. 또 그것도 유엔 평화대학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대학을 설립하는데 대학 당국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건물 같은 걸 줘주면 시스템만 오는 네.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재정상으로는 안 되니까 또 미 이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적인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걸맞는 유엔 평화대학이 온다 그러면 네. 정말로 합리적으로 상징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 침례신학대학 이전 문제는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두천에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의료 사각지대거든요. 동두천이. 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병원이나 의과대학을 하나 설립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행법으로는 그것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교육기관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문교 법으로 인해서는 외국 교육기관이 와도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단 말이지. 네. 그래서 동두천은 미 이사단이 주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특례 조항을이라도 둬서 외국 교육기관을 하나 둬서 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육기관이 온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또 소요산 관광지도 정말 명산이 있고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볼거리밖에 없단 말이지. 네. 이제 축산물 브랜드 센터를 하면서 먹거리가 조금 생겼지만 이제 놀거리, 볼거리를 더 만들어야 된다. 네. 사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화력발전소, LNG 복합 화력발전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국가로부터는 뭐 그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LNG 발전소를 할 수 있는 그 부지가 미 사격장입니다. 그 사격장을 부대 내로 옮겨줘야 되거든. 네. 근데 미군하고 협약 관계가 옛날에 동두천에 있는 그 우리 저 창말에 있는 부대 도로를 조금 넓히는데 미군들하고 협약하는데 12년이 걸렸어요. 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도 안 돼서 미군 사격장을 부대 내로 옮겨주겠다. 네. 지금 확약을 받고 부대 내 부지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미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일이고 또 이것이 빨리 된다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그 LNG 발전소가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동두천이 바로 희망이 아니냐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 동두천 지원 특별법이 이제 국회의원 208명이 서명을 해서 네. 행안부에 계류 중인데 네.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은 208명이 서명을 했지만 행정부에서 법적인 조항 때문에 불가능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뭐 하는 얘기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저는 뭐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완화 또 뭐 군사보호시설이라든가 뭐 산림 해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 그래도 우리 동두천 지원 TF팀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18가지 사항만 진전이 된다 그러면 특별법 버금가는 우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의 한도로 특별법 문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네.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될 때는 동두천 지원 TF팀을 활용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강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역 경제가 참 많이 침체가 돼 있는데요. 예. 당장의 대책 마련은 돼 있습니까? 글쎄 뭐 당장에 침체된 지역 경제가 뭐 활성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름대로 동두천은 원도심과 신도심이 또 양분화가 돼 있어서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또 많이 상대적으로 피해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고 네. 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복구를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아름다운 간판거리 만드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제가 선거 공약으로 내건 광암동의 종합 레포츠 단지 조성이라든가 고속도로 문제 또 신도시 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악취 문제, 친환경 아이들 그 무상급식 문제, 또 푸른숲 드라마 세트장, 관광 테마파크 조성 등 많은 사업들을 지금 우리는 구상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소유산에 있는 축산물 브랜드 센터 같은 거는 이미 작년 11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업 하나하나가 진전이 되고 또 하나는 1조 3천억이 되는 LNG 발전소도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시작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들이 하나하나씩 진전이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있고 네. 또 우리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또 그에 못지않게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예. 또 동두천 지역에 산악 지역이 참 많죠. 예. 또 국제 산악 자전거 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요. 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정은 이제 10월 23일로 잡았습니다. 네. 잠정적으로 잡고 그걸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땅이 면적의 68%가 산입니다. 네. 정말 동두천은 산악 레포츠로 가지 않으면 살기 힘든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네. MTV 대회를 이제까지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또 올해는 미군 기지가 동두천에 온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해서 60년 기념 세계 산악 레포츠 대회, MTV 대회를 네. 우리가 한다 그러면 상징성도 있고 또 우리 MTV 코스가 43km가 나 있는데 그 코스가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코스라고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코스를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 네. 또 이제는 관광이라는 것이 보는 관광에서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는 관광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동두천의 MTB 코스가 초보자서부터 시작해서 고급자까지 모두가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스포츠 산업들을 유치하다 보면 또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그럼요. 같은데요. 예. 그 레저 스포츠 산업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레저 스포츠 전망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돼서 살고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만약에 뭐 어떤 레포츠를 하려면 강원도로 간단 말이죠. 산이 많으니까. 네. 근데 왜 강원도로 가느냐. 전철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동두천으로 오셔라 네.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거고 저희가 동두천을 끼고 있는 육산이 있습니다. 산이 6개가 있는데 네. 소요산을 정점으로 해서 육산 정주 코스, 등산 코스도 있고 올레길도 지금 만들어 놨고 네. 뭐 MTB 코스도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스키장까지 거기다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네. 절대 강원도로 가지 않고 모두가 다 동두천으로 오는 시대가 꼭 오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또 교육 문제 빼놓을 수 없죠. 예. 동두천 외고 등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요. 예.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 교육 환경 개선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동두천에 사시는 분들이
바깥으로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교육이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동두천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설립이 됐고 네. 올해 외국어 고등학교 성적이 서울대 14명, 연고대, 이대, 숙대 합하면 뭐 한 100여 명 정도가 들어가고 네. 99%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모두가 다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성과를 이뤘고 네. 거기에 걸맞춰서 그 외에 동두천이나 신흥, 보영, 뭐 중앙고등학교 그런 학교들도 덩달아서 학교 진학률이 많이 높아졌다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새 특이한 것은 동두천에 한국문화영상고가 있습니다. 네. 뭐 그 특성화고가 있는데 이번에 전국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최우수 학교로 이번에 지정을 받았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교육 환경에서는 우리가 특이할 만한 사항이고 네. 정말 동두천에 우리가 또 교육 환경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수능고사를 의정부 와서 봤거든요. 고3 학생들이. 네. 그것을 동두천에서 수능고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문제라는 게 지역에도 대학이 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 동두천에 한북대학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네. 또 또 이제 미군 기지 공여지에다가 대전 침례신학대학을 하나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2013년도에 신입생을 뽑는 그런 대학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아마 2017년까지면 뭐 아주 큰 대학은 아니지만 1,700명의 학생을 거느린 단과대학이 하나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학교를 대학교도 이제 일반 대학보다는 제 꿈은 외국 대학을 하나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미국 당국과 그 미군 부대가 있는 게 미국 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땅에다 미국 대학을 하나 좀 세워달라 하는 투정 아닌 투정도 벌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네. 뭐 제대로만 정착이 된다 그러면 동두천이 그저 교육이 어려운 동네가 아니라 이제 교육이 확실하게 정착이 되는 동네로 발돋움을 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저희 시에서도 교육 예산을 이제까지 전체 예산의 2%를 부담을 하던 것을 이제 3%로 좀 향상을 시켜서 네. 교육 예산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의향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제역 현장에서 EM으로 환경오염 피해 예방 효과를 많이 보셨잖아요. 예. 또 앞으로 EM 활용 효과, 또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 저희가 뭐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EM 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최초의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홍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아직 잘 홍보를 못한 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근데 저희가 EM 센터를 만들면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신천이 옛날에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느 땐가는부터 이 산업 폐기물로 해서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EM을 활용해서 축산 농가에도 우리가 EM 살포를 하면 악취 제거도 되고 물이 깨끗하게 되는 정화 운동도 된다.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EM균을 신천에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관공서에다가 EM 통을 갖다 만들어 놓고 네.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다 페트병으로 갖다가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쓰고 세수할 때도 쓰고 네. 목욕할 때도 쓰고 그러면 그 EM균이 자연스럽게 하수도를 통해서 신천까지 가니까 네. 그게 자연스럽게 정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주부들을 대상으로 EM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기, 2기, 3기까지 갔는데 그 수강한 그 수강생들이 정말 EM 전도사가 돼서 네. 많은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도 동두천은 그러면 뭐 MTV와 더불어서 네. EM의 도시 뭐 그런 식으로 네.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역 축제에 가보면 예. 그 EM을 용기에 담아서 나눠주시더라고요. 비쌉니다. 네, 그거. 네, 인기가 예. 참 많더라고요. 네. 또 저희가 또 즐길거리, 또 교육,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빠질 수 없는 게 먹을거리 예. 얘기죠. 그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을 조성하실 예. 계획이시라고요. 글쎄 저희들이 이제 소요산이 하나 있는데 소요산이 경기의 소금강입니다. 네. 정말로 유명한 산이거든요. 네. 아마 작년 통계로 해서 소요산을 찾으신 분들이 전철을 이용해서 뭐 비공식적으로 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다. 네. 그런데 100만 명이 다녀가셨는데 소요산만 구경하고 가신다.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축산물 브랜드 센터를 소요산 자락에 만들자. 그래서 이제 190억을 투입을 해서 그 유원지 자락에다 만드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림도 이쁘게 그렸고 설계도 다 끝나서 작년 1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작을 해서 올 연말까지면 축산물 브랜드 센터가 만들어질 것이고 네. 거기에 만들어지면 유명 브랜드의 소고기와 또 지역의 축산물 네. 또 지역의 농산물 그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지역 분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즐겁게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올 가을 정도, 겨울 정도 되면 모든 분들이 동두천 소요산을 찾으시면 네. 싸고 맛있는 고기를 즐겨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완공이 되면 꼭 한번 예, 가보도록 한번 오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동두천 하면 빠질 수 없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 동두천 공사 구간이 미진하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글쎄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좀 저는 이제 국가에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군 지역은 토지 보상을 국가에서 해줍니다. 네. 공사도 국가에서 하고. 네. 근데 시 지역은 토지 보상을 시에서 해라. 아, 공사는 국가가 하겠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동두천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도시인데 시라는 명칭 하나로 토지 보상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양주시에서부터 우리 상패동까지 오는 국토 3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보상금은 한 120억 정도가 드는데 제가 100억을 기체를 빌려다 그걸 토지 보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상패동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편의를 보는 거니까 제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했는데 네. 상패동부터 연천까지 가는 그 도로가 보상비가 무려 600억입니다. 우리 재정상으로 600억 될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뭐 그 이용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가에다 토지 보상을 우리는 죽어도 못 하겠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도 국가에서 해주고 공사도 국가에서 해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북부권의 고속도로가 단 1m도 없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런 도시가 어디 있어요. 저 아래 경상도 전라도를 가도 차가 별로 없는데 고속도로가 뻥뻥 뚫혀 있는데 네. 북부권은 정말 국가에서 너무 소외돼서 천대를 받고 왔다. 이번 기회에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들어줘서 네. 북부권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2012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개통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희망을 갖고 네. 열심히 지금 중앙부처를 두드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아무래도 서민 정책이 눈에 띄는데요. 예. 올해 복지 정책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자, 복지 정책이라는 게 분배와 나눔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복지가 최대한도로 잘 돼 있다 네.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는 365 민원센터라든가 일자리 센터라든가 등등을 만들어서 관공서가 문을 닫았을 때 내가 그냥 쉽게 가서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민원센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또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365일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두천의 보건소도 전국의 최우수 보건소로 지정을 받았고 또 도서관도 경기도에서 최우수 도서관으로 지난번에 지정을 받았어요. 네. 정말로 동두천이 복지 문제는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동천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를 믿고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에게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동두천이 정말 희망이 있는 도시를 누가 만들었느냐 네. 하는 이정표를 세워주는 것이 저의 의무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천 시민들에게 한 발 앞장서서 더 다가가서 시민들이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동두천의 브랜드 슬로건 두드림처럼 정말로 꿈을 이루고 꿈을 실현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하여튼 시민 여러분들도 소통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잘하는 거 있으면 박수도 쳐주시고 네. 못하는 거 있으면 질책도 해주셔서 정말로 동두천 두드림호가 정상적인 항해를 해서 네. 우리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드림, 그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 예. 또 시민이 아픈 곳이 있으면 먼저 가서 두드려주는 또 그런 시정을 만들어 주시는데 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특별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지금까지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초청해 주요 현안과 역전 사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